자,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예제가 조금 남아서 이거 풀어놓고 나서 부분적분을 볼게요. 이제 이게 치환적분의 형태 중에서 그래도 조금 복잡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 복잡하냐라고 하면 그 앞쪽에서 풀었던 치환적분들은 치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소위 치환하지 않는 치환적분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치환하고자 하는 대상에 미분의 결과의 실수배가, 상수배가 이렇게 고배 형태로 존재하는, 치환하고자 하는 대상의 미분의 결과의 상수배가 이렇게 고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그래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이걸 치환하더라도 이 x제곱이니까 여기 이 x제곱이 있어야 되고, 얘를 치환하더라도 미분하면 이 x제곱이니까 이 x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x제곱만 쓸 수 있냐. 이랬을 때 이제 교육과정에서 권하는 것은 뭐냐면 치환을 일자로 하라는 거죠. 좀 간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환을 안 했다, 이런 관점인 건데, 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든 이 x제곱 플러스 1 t로 치환하든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해 보시면 이 x제곱 dx는 dt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 준식이 인테그랄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하고 dx가 2x제곱분의 1 dt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걸 다시 보시면, 근데 2x제곱이 t분의 1이니까 t니까 t분의 1 dt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얘를 무슨 분수예요? 진분수입니다. 왜냐면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이기 때문에 진분수 함수는 적분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부분분수 분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t 플러스 1분의 얼마 그리고 t분의 얼마 이런 꼴일 텐데, 상수를 넣어서 저걸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바로 못 쓰겠으면 뭐 하시면 돼요? A, B라고 적고 항등식 이용하시면 돼요. 나왔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시면 이 ln 절대값 t 플러스 1, 사실 절대값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t가 2의 x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걸 x로 바꿀 때는 그냥 쓰지 말고요. ln 저희가 2x 오면 그냥 x 되는 거죠. 이렇게 진짜 치환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인 건데,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이제 이 x제곱을 치환한다는 건 사실 치환적분 합성함수의 개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x제곱이라는 합성함수를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분수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 꼴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게 분수함수의 관점에서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가분수함수로 보이는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상수가 얼마여야 1이면 되겠나? 1 2x고 플러스 1 올라오니까 2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찢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찢는다고 해도, 물론 적분이 조금 더 간단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치환을 해야 되는 건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뭐 얘 적분에서 뭐 얘 나왔다,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큰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를 치환을 안 하고 이 모양을 어차피 여기서 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x곱 치환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환을 아예 안 하고 다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치환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치환하지 않는 치환적분을 시도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우리가 치환하고자 하는 대상의 미분의 상수배가 고배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실제 치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얘는 고배 형태잖아요. 합차로 분리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이거
코는 심푸심판 쓰시면 분리할 수 있는데 그거 없다 치고, 그러면 합차로 분리가 안 되니까 치환적분을 먼저 고려하라고 했잖아요. 치환적분을 먼저 고려하려고 하면 요 코사인 EX가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보이고, 거기서 코사인 X를 치환을 시도한다면 코사인 X의 미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사인 X이기 때문에, 즉 미분의 결과의 상수배가 곱의 형태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식 바꿔서 한번 봐볼까요? 바꾸기 전에 좀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얘는 굳이 치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얘를 1-2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dx라고 잡는다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적분 상수, 그러니까 적분 변수의 어떤 개념을 잡을 거기 때문에 코사인 x에 대해서 그냥 적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2 코사인 세제곱 x 플러스 적분 상수다.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 적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x의 제곱 치환할 건데 x의 제곱이 미분의 결과인 x가 곱의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상수배이긴 하지만. 그럼 2x 하시고 2의 x의 제곱 하고 2분의 1 dx라고 보시면, x의 제곱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요. 얘 미분해 보시면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죠? 아하, 그렇구나. 네, 그렇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이거를 치환하지 않고 어떤 적분을 시도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죠?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보여서. 이거 아직 쓰지 말아보세요. 지울 수도 있으니까.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죠. 약간 이런 느낌을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얘를 가분수 함수라고 보고,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걸 적분하시면 3분의 2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예. 치환적분 없이도 적분은 일단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치환적분이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어떤 그 차원은 푸는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겠잖아요. 식을 바라보는 어떤 능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안 들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좀 틀릴 것 같다라고 하면 치환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분모의 식을 치환하라고 했으니까 치환해서 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분모의 식을 통째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함수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상태로 양변을 미분하면 복잡하잖아. 어차피 이렇게 양변을 제곱해서 미분해도 우리는 미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냥 제곱해버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dx는 뭐가 되냐면 2t dt가 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그럼 준식은 분모는 t가 될 거고 분자는 x-1인데 x 더하기 1이 지금 t제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t dt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약분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3분의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적분 상수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t 대신에 대입하셔야죠.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치환 안 하려고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치환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적분의 마지막, 적분 방식의 어떤 마지막 부분적분입니다. 이 부분적분을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는 정말 마지막으로 고려하시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부분적분의 실제 의미는 이제 이 모양 차이 보지 마시고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이 다 되니까 이걸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적분하고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꺼번에 적분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부만 적분하고 일부는 남기자. 그럼 이것도 또 적분해야 되는 거야. 그런 관점의 적분이 부분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회 적분이 일단 안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 번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여러 번 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분 자체가 풀이가 어렵다는 얘기죠. 풀이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부분적분을 선택하기 이전에 치환적분이나 아니면 곱을 합 또는 차의 형태를 고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부분적분을 써도 답은 나오겠지만 굉장히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좀 마지막으로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쓴 적분 방식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합 또는 차로 고칠 수 있는가 혹은 미분의 결과인가, 이 두 가지를 검토하시고 그게 안 되면 치환적분을 사용하시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부분적분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고, 증명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 부분적분은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일부를 적분하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곱의 미분이 이렇단 말이죠. 이거 그냥 프라임으로 쓸게요. 저거 프라임으로 나와 있으니까. fx, gx 이 둘의 프라임이 이런 형태의 미분이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네. 이런 얘기고, 그러면 합의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양변을 x에 대해 부정적분합니다. 부정적분을 구한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얘는 부정적분 했으니까 fx, gx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분 상수 안 붙여요? 오른쪽에 안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근데 얘는 적분 기호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분 상수는 일단 안 붙여도 될 것 같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그냥 정리한 것 뿐이다 라는 거고, 저 위에 공식은 얘에 대해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f 프라임 x gx dx는 fx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g 프라임 x dx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포맷 자체를 외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의 적분을 시도하시는 건데, 외우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잘 들으세요. 식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웃긴 게 뭐냐면 어떤 두 함수가 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나요, 내가 미분이에요, 이렇게 프라임 찍혀 있겠어요? 안 찍혀 있어요. 그냥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뿐인데 이건 그냥 관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미분의 결과, 즉 도함수를 보고 나머지 하나는 미분이 안 된 함수로 보라는 거죠. 그럼 뭐를 미분이 된 함수로 보고 뭐를 미분이 안 된 함수로 볼 것이냐의 기준은, 물론 뭐 로다, 삼진이, 번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분적분은 현재 적분하고자 하는 피적분 함수의 복잡도가 높아서
일부라도 적분을 해보자 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적분하고 남은 이 피적분 함수의 형태는 적분하기가 그 이전보다 쉬워야겠어, 어려워야겠어요? 당연히 더 쉬워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누가 미분의 결과고 누가 미분 안 된 거냐 이걸 선택할 때 이 형태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기존의 적분보다 더 간단하다면 맞게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 복잡하다면 잘못 선택을 한 것이죠.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이따 잡아주긴 할 거예요. 잡아주긴 할 건데, 일단 대원칙은 그렇다라는 거, 프라임 안 찍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공식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하나는 미분의 결과로 보고 하나는 그냥 써 있는 걸로 볼 거잖아요. 예,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도함수로 봤던 애가 적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함수가 아닌 걸로 봤던 애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얘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대로 적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변화가 없던 애 있죠. 이번에는 얘가 미분이 돼서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아까 변화를 줘서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애가 있잖아요. fx 얘가 그대로 들어온다 이런 관점인가요? 그럼 가운데가 마이너스고 인테그랄 붙인다 이 뒤쪽에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물론 고배 미분의 공식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이걸 그냥 쓸 수도 있겠죠. 그잖아요. 예, 뭐 그냥 쓸 수도 있을 텐데, 여튼 이 식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제가 문제 푸는 거 보면 금방 알거든요. 금방 하니까 특별히 외우려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거 보시면 바로 납득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뭐냐면 피적분함수에서 누가 미분된 것이고 누가 미분 안 된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부분적분의 실제 의미는 피적분 함수의 일부를 적분하는 거예요. 일부만 적분하는 거죠. 일부를 적분했으니까 남은 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남은 부분, 이 남은 부분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인테그랄 이거 u, v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 원래의 적분보다 간단하도록 선택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사실상. 이게 원래의 적분보다 더 복잡하다면 쓸데없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죠? 그래도 처음 하는 친구들은 누구를 도함수로 잡아야 되는지를 좀 알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로대 3지 아니면 대수함 대신에 다항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로다 3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살표의 이제 방향처럼 같은 함수끼리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로그 함수,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무조건 좀 뭘로 바꾼다 이런 관점은 아닌데, 지수 함수를 주로 미분의 결과로 보는 게 좋고 로그 함수를 그냥 주어져 있는 형태로 보는 게 좋다. 왜냐면 사실 그 지수 함수를 미분의 결과로 보면 적분하기도 좀 편하잖아요. 그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히 하다 보면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적분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볼래요? 자, 얘가 지금 얘 치환 적분은 해결 안 됩니다. 왜냐면 3x를 치환하면 미분의 결과가 3이지 x는 아니잖아요. 그쵸? 치환 적분 해결 안 되니까 얘가 이제 부분 적분의 형태인데, 누구를 미분의 결과로 볼 건가요? 누구를 미분한 걸로 볼 건가요? 라는 말은 사실상 뭘 뜻하냐면 누구를 적분을 할 건가요를 뜻합니다. 다시 볼래요? 제가 여기서 F'은 미분의 결과로 봤잖아요. 물론 얘를 여기서 한번 적분을 하긴 하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미분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된 결과로 본 건 적분을 해야 되고 그냥 있는 건 뭐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된 건 적분하기 편한 함수여야 되고 그냥 있는 건 미분하기 편한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로다 3지라는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x를 미분의 결과로 보고 싶다. 그럼 x를 적분하기 사실 편하죠. 2분의 x 제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의 3x가 그대로 있던 걸로 보고 싶다. 얘도 미분하기 편해요. 그냥 미분하면 뭐 3 곱하기 2의 3x 제곱 될 거니까 별 상관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선생님 반대로 잡으면 안 돼라고 하면 반대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지 않아요? 2의 3x의 제곱도 적분하기 편하고 x도 사실 미분하기 편하거든요. 그러지 않나? 일단 한번 봐보게. 자, 그럼 첫 번째 x를 미분의 결과로 봤어요. x를 미분의 결과로 봤으면 먼저 뭘 해야 돼요? 2분의 1 x의 제곱 얘를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2의 3x 망한 이유를 알겠죠. 바로 이거 쓰지 마세요. 지울 거니까. 뭘 망했냐.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하고 얘는 적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피적분 함수가 원래 피적분 함수보다 더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x를 미분의 결과를 보지 않고 2의 3x제곱을 미분의 결과를 본다. 이런 관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미분의 결과로 보는 함수들이 주로 지수함수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건데 삽질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이 뒷 상황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누구를 미분의 결과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2의 3x제곱을 미분의 결과로 잡았으니까 2의 3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 2의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까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써줄게요. 얘를 미분의 결과로 볼 거란 말이야. 그럼 미분의 결과인 함수는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x 2의 3x제곱이라고 쓴단 말이죠. 마이너스 하고. 자, 아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 피적분 함수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는데 아까 적분을 한 대상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돼요. 즉 3분의 1 2의 3x제곱 그대로 두시고 x만 미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3분의 1 2의 3x제곱 dx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죠? 예. 그럼 3분의 1 x 2의 3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2의 3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다. 이렇게 부정적분이 가능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누구를 미분의 결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코사인입니다. 왜냐하면 x를 미분의 결과로 본다면 결국 코사인 미분을 해야 되고 x는 적분을 해야 되지만 코사인을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 x의 제곱 될 거고 x를 적분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예, 코사인을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죠. 그냥 사인 2분의 1 사인 2x 2분의 1 사인 2x가 될 텐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적분의 형태란 말이야. 더 어려워졌잖아. 이런 걸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더 3지 안 따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2x를 미분의 결과로 봐야겠다. 그래야만 얘를 적분할 거고 그 다음에 x는 그냥 있는 거니까 x를 미분할 거니까 얘가 더 미분하기 편한 함수로 바뀐 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훈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의 결과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식 안 해도 되죠. 예. 그럼 미분의 결과로 봤던 애는 뭐 하면 돼요? 적분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sin 2x 일 거고 여기 x를 곱한 거죠. 빼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안 건드린 애는 이제 미분하고 적분 한 애는 놔두라고 했잖아요. 적분 한 애는 놔두고 x만 미분하면 얘가 그냥 2분의 1 sin 2x dx 되는 거라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x sin 2x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점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미분의 결과로 볼 것이냐
얘를 미분의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미분의 결과로 봐야만 얘를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제곱인데 거기에다가 미분되어 있는 lnx의 미분인 x분의 1을 곱할 거잖아요. 그럼 그 둘을 곱하면 4분의 1 x의 세제곱이 되면서 적분이 편한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저걸 미분의 결과로 봐야겠다.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함수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미분의 결과로 보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4분의 1 x의 4제곱 곱하기 lnx를 했단 말이에요. 빼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건드린 거 놔두고 안 건드린 거 미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lnx 미분하시면 4분의 1 x의 세제곱 dx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예. 이렇게요. 자, 얘는 약간 독특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별로 안 독특합니다. 별로 안 독특하고 얘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lnx 플러스 1이 어떤 미분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없어요. 지금 공식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누굴 미분했길래 얘가 되었나 생각해보면 없어요. 미분의 결과를 얻었던 적이 없거든요. ln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이건 알지만 누굴 미분했길래 lnx가 된다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는 치환적분도 못 써요. 합차를 고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강제로 부분적분을 쓰는데 어떻게 강제로 부분적분을 쓰냐.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곱하기 lnx 플러스 1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lnx 플러스 1을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단 말이죠. 즉 우리가 직접 적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사실은 미분해서 적분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분의 결과를 누구로 보셔야 되냐면 1 미분의 결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x ln x 플러스 1이 되죠. 이해하시죠? 네.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번에는 ln x 플러스 안 건드렸으니까 걔 미분하면 이게 되거든요. 네. x 그대로 쓰시면 이렇게 되고요. 저게 지금 가분수 형태니까 진분수를 분해하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x ln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ln x 플러스 1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x 플러스 1보다는 이런 형태의 공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lnx의 적분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저걸 예제로 쓴 건데 이거 똑같이 1 곱하기로 시작을 하면 x lnx 마이너스 인테그랄 x 곱하기 x분의 1 dx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상수 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결과를 외우셔야 되지만 이 뒤에 제가 공식으로 넣어놨어요. 지금 뭐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돼요. 왜 썼냐면 무슨 얘기를 썼냐면 나중에 이 결과를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저걸 짐작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냐면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적분상수여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얘랑 다른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인데 안 달라요. 왜냐면 적분상수 c는 똑같은 값이 아니에요. 결과가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 마이너스 1 전개해서 얘한테 보태줘도 그냥 c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상수랑 차이 나는 건 똑같은 부정적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이 공식을 바탕으로 ln x 플러스 1을 부정적분 하셔도 뭐 아무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4번을 예제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뒷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치환적분에서 우리 탄젠트 적분 배웠었잖아요. 이걸 좀 이제 공식으로 외워라 하다는 얘기죠. 실제 치환하지 말고 잘 나오니까 좀 외워주시고 이것도 좀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3번, 4번은 증명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증명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외우세요. 알겠죠? 예. 얘는 앞서 말씀드렸었죠? 얘는 밑변환만 사실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ln-a분의 ln-x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럼 x ln-a분의 ln-x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마이너스 x도 ln-a분의 x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6번은 사실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밑변환 하셔가지고 5번 쓰시면 되니까. 그럼 핵심은 3번, 4번이잖아요. 예, 요 3번, 4번은 이게 3번, 4번이 학교 시험 서술형으로 잘 나오거든요. 이거 외워서 쓰지 말고 직접 적분해봐라 이런 관점인데, 이게 그 센 예제에 있어요. 비슷해 예제에 있어서 직접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번을 어떻게 하는지 실정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그거 응용해서 여러분들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는 오답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죠. 요 3번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거든요. 시컨트 x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아니 코사인분의 AD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치환 적분도 안 되고 사실 부분 적분도 안 되는 거죠. 시컨트 x 적분 모르니까 치환을 못 하는데 어떻게 치환을 하느냐. 근데 삼각함수가 제곱 관계를 늘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얘를 분모 분자에 코사인을 곱해요. 그럼 여기가 코사인 x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고 쓸 수 있죠. 이해했나요? 예. 근데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죠. 미분의 결과가 위에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치환 적분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시컨트 x 적분의 기본 원리는 치환 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분모 분자에 코사인을 곱해갖고 1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x로 고친다. 이것만 모르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시컨트 x의 적분이 저게 나오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모양까지 완전히 안 만들어도 돼요. 웃긴 게 이게 지금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 모양 만든 거라서 하여튼 문제로 나오니까 풀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저랑 같이 보기로 하죠. 알겠죠? 예. 자, 6번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2x제곱은 사실 미분도 편하고 적분도 편하죠. 그죠? 예. 근데 x의 제곱을 만약에 x의 제곱을 그냥 함수고 2x 미분의 결과로 잡으면 x의 제곱을 적분해야 되니까 나중에 남은 함수의 비적분 함수가 3분의 1 x의 세제곱 2x제곱이 더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적분은 누굴 해줘야겠냐면 x의 제곱을 적분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맞나? x 아니 반대 x제곱 적분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2x제곱 적분해줘야죠. 예, 제가 말을 거꾸로 했어요. 자, 2x제곱 적분해서 x의 제곱 2x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럼 2x제곱 적분했으니까 그대로 두고 x의 제곱만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x 2x제곱 이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이러면 부분 적분을 했는데 제가 부분 적분 한 번에 적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 역시 우리가 적분하기가 힘든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또 해야 돼요. 얘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x 2x라고 쓰고 2x제곱 적분한 겁니다. 마이너스 2의 x제곱 dx라고 쓸 수 있죠. x 미분한 거니까요. 예.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 2x제곱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중간에 집어 넣어 가지고요. 적분상도 아직 안 붙였는데 왜냐면 아직 최종 적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고 이제 곱하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2x제곱 하고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죠?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x제곱이어서 2번 했는데 그럼 x의 세제곱이면 3번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죠. x의 4제곱이면 이런 걸 4번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물론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요. 그렇다 치고 자, 두 번째 x의 제곱 sin x입니다. 얘도 x를 미분해 나가야 돼요. x는 미분해 나가면 결국 간단해지 x의 제곱은 미분해 나가면 결국 간단해지지만 sin x는 적분하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sin x를 미분된 결과로 보시고 적분을 시도하고요. x의 제곱은 그대로 쓰는 거죠. 예. 그러면 x의 제곱은 그대로 썼으니까 x의 제곱 미분한 2x 그럼 마이너스 2x 코사인 x가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바꿔가지고 2x 코사인 x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얘도 한 번에 부정적분이 가능하지가 않은 형태잖아요. 오 그렇군. 그러니까 쟤처럼 위처럼 얘도 이 떼고 합시다. 한 번 더 부분적분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x sin x 마이너스 인테그랄 sin x dx가 되니까 얘는 x sin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겠나? 그럼 전체 적분은 2배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그냥 몸이 알아서 좀 하는 그런 느낌? 네. 근데 이런 식의 좀 부분적분을 연속적으로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좀 몹시 불편해가지고 사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테이블 메서드라고 해서 이걸 이제 도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적분하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알려져 있다는 말은 그 교육과정에 있진 않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있진 않고 그냥 없는 건데 그냥 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미분의 대상과 적분해야 되는 대상을 구분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서는 누굴 미분하냐면 x의 제곱을 미분하잖아요. 얘는 적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미분할 대상은 계속 미분하고 적분할 대상은 계속 적분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때 처음에 이 가로의 방향의 의미는 인테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피적분 함수인 거죠. 그리고 미분을 한 번 하면 2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적분 한 번 해서 2x제곱이 되잖아요. 예. 이때 이쪽 방향으로 함수를 읽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또 미분을 한 번 하면 2가 되고 적분을 한 번 하면 2x제곱이 되잖아요. 예. 이쪽 방향으로 함수를 읽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이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가로 방향이 다시 인테그랄인데 적분이 가능한 함수가 됐거든요. 그만해도 되는데
얘는 다항함수라서 한 번 더 미분하고 한 번 더 적분해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플러스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마이너스를 읽어주는데 얘도 인테그랄이에요. 근데 얘는 0이 곱해져 있어서 큰 의미는 없어요. 저걸 위쪽에서 끝냈어도 상관없어요. 위쪽에서 끝내면 이쪽을 읽으면서 플러스로 끝내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이거 많이 쓸 거거든요. 이걸 이제 안 쓴다고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써보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에서 압도적으로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테이블 적분을 못 쓰셔도 상관없고 그냥 제가 하는 걸 계속 보시다 보면 금방 쓰게 돼요. 왜냐면 이게 더 편하라고 만든 거지 더 복잡하라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저 도표를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가로 방향이 인테그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걸 하고 싶구나 친구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화살표가 빨간색 화살표인데 x의 제곱 2x라고 되어 있죠. 더하시면 돼요.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화살표는 마이너스 2x 2x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화살표는 다시 플러스 2x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0 곱하기 2x 제곱 dx라는 뜻인데 0은 적분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가로 방향도 원래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적분 중단했으면. 그럼 여기다가 적분 상수만 붙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위에서 한 거하고 결과 똑같잖아요. 눈치가 빠른 학생은 원리도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왜냐면 둘 다 미분하고 둘 다 적분하고 있지만 어떻게 읽고 있어요? 같은 층을 읽고 있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미분 이전의 함수와 적분한 이후의 함수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호도 뿔맛뿔맛 바꾸는 이유가 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자꾸 물려서 뿔맛뿔맛 부호가 바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식을 만든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로 해볼게요. 자, 미분할 함수와 적분할 함수를 구분하시고 미분할 함수는 누구 미분할 거예요? x제곱 미분할 거죠? 적분은 sin x를 적분할 거고요. 이렇게 푸는 게 더 쉽기도 해요. 심지어 부분 적분이. 왜냐면 보통은 미분해서 간단한 함수를 미분하거든요. 다항함수가 미분하면 간단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한번 미분해서 2x가 되고 sin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얘 미분하면 2가 되고요.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얘 미분하면 0이 되고요. 얘 다시 적분하면 코사인 x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걸 적분하고 싶으면 이게 인테그랄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고 다시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빼라. 근데 얘는 크게 의미가 없죠. 인테그랄을 달고 있다고 해서 대신에 얘는 인테그랄을 달고 있는 아니고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인테그랄 x의 제곱 sin x dx 이게 나오는데 처음이 마이너스 x의 제곱 코사인 x죠. 두 번째가 플러스 2x sin x네요. 세 번째가 플러스 2 코사인 x. 그 다음에 가로축은 0이라서 의미가 없으니까 적분상수를 그냥 붙이죠. 결과적으로 아까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죠. 이건 이제 테이블 메서드 혹은 도표적 분법이라고 불러요. 없는 걸 제가 알려준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고등교육 과정이 없을 뿐이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하필이면 곱해져 있는 함수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0 되는 순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다항함수만 반복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0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0 되면 끝내는 걸 알겠는데 다른 것들은 언제 끝나냐? 이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다른 것들은 언제 끝나냐면
원래 피적분 함수의 상수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로 방향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미분만 계속하고 적분만 계속하고 이게 아니라 미분 한 번 하고 적분 한 번 했으면 이 방향 한번 읽어주고,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또 미분 한 번 하고 적분해서 이 방향 한번 읽어주고. 이거 안 어렵잖아요. 여기서 끝내도 된다니까요. 내가 적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0 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른 것도 나올 거니까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나왔네요. 자, 얘는 둘 다 당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끝내야 될지, 이거 그냥 도표적분만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언제 끝내야 될지가 고민이죠. 자, 미분할 대상, 적분할 대상을 골라야 되는데 뭘 선택하셔도 사실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미분이 코사인 x가 더 편하잖아. 적분이 일단 이게 더 편하니까. 아무래도 미분이 더 익숙하니까. 그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얘 적분하면 2x제곱이고, 맞아요? 얘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죠. 얘는 2x제곱이고. 그만. 왜 그만하냐? 얘 곱배 상수배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그만하라고 했죠. 자, 아까 똑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쪽 방향의 인테그랄을 할 건데 이렇게 곱한 건 더하고 이렇게 곱한 건 빼고, 맞아요? 네. 다시 이렇게 곱한 건 인테그랄인데 더해라,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2의 x제곱 코사인 x dx라는 놈은 저 표를 읽으면 2의 x제곱 코사인 x 그리고 플러스 2의 x제곱 사인 x, 그죠? 네. 그리고 가로 방향을 읽으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2의 x제곱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고, 적분상수 붙이지 않습니다. 왜? 적분기호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배일 때 멈추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얘가 이쪽으로 넘기면 얘랑 같기 때문에 얘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2의 x제곱 코사인 x dx가 그냥 2분의 1 2의 x제곱 사인 x, 코사인 먼저 써도 되고요. 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가 되는 거고, 적분상수 마지막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적분을 쓸 때 항상 가로 방향을 읽으면서 하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차차 좀 써보세요. 어차피 결국 쓰시게 됩니다. 이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다음 7번은 fx, 지금 1번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아까 구한 fx가 이게 아니구나. 아까 이걸 제가 못 봤어요. 적분상수 2분의 1 정해져 있잖아요. f0은 2분의 1이다. 그럼 0 넣어보시면 2분의 1 나오기 때문에 c가 없네요. c 0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답이 되고요. 그럼 얘는 fx가 아까 뭐였냐면 2분의 1 2x제곱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였으니까 fx는 2분의 1 2x제곱이라는 방정식은 결국은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는 1인 거죠. 어떻게 푸냐? 벌써 잊은 건 아니죠? 합성할 수 있잖아요. 루트 2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로 합성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죠? 네.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잖아요. 그럼 x 플러스 4분의 파이의 범위는 4분의 파이부터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까지예요. 그럼 코사인 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4분의 7파이일 때겠는데, 그죠?
아하,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는 코사인을 합성했으니까. 제가 코사인으로 쓰면서 사인을 합성했다고 생각했네요. 그러면 범위도 다시 써야겠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리고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출발하니까 코사인 루트 2분의 된 지점은 그냥 4분의 파이네요.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x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4분의 7파이는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 8번 fx 위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사실상 도함수예요. 길잖아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지금 x ln x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fx를 구하라는 게 f1이 지금 2라는 걸 줬으니까 적분상수를 줬다는 얘기고, fx 구하라는 얘기는 저 아이의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얘도 테이블 적분 해볼까요? lnx를 적분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적 쓸 때 적의 lnx를 쓰면 선생님 lnx의 적분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 상수라면서요. 물론 그런데 굳이요? 얘를 미분하고 얘를 적분하는 것이 낫지. 자, 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얘를 적분하면 2분의 x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만해도 돼요. 여기서 끝이에요. 왜냐면 이 인테그랄을 구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편하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더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뺄 건데 인테그랄이고 부호가 음이에요. 근데 얘가 2분의 x니까 적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적분 가능한 함수가 나왔는데 뭐하려고 또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서 식을 더 복잡하게 꼬아요. 그냥 이 상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fx라는 놈은 뭐냐? 2분의 1 x의 제곱 ln x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분의 1 x dx다 라는 얘기니까, 일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요.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4분의 9면 되겠네요. 적분상수. 그죠?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물어본 fx가 되겠네요. 테이블 적분 진짜 편하잖아요. 그죠? 좀 배워서 쓰시고 거부하지 마세요. 결국 쓰시게 됩니다. 다음은 삼각치환 혹은 역삼각치환이라고 부르는 적분인데, 얘는 정적분을 위해서 미리 배워놓는 거예요. 부정적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치환을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하는 건데 가이드도 다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답을 세타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부정적분을 구하면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치환적분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x에 대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x는 사인 세타 역함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인 함수의 역함수는 정리역이 이제 이러니까 역함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제 식으로 쓰거나 하진 않아요. 구하지도 않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정적분에서 사용할 거예요. 자, 정적분에서는 x를 사인 세타로 잡으라는 말도 없어요. x를 사인 세타로 잡습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로 잡지 않고 사인 세타로 잡는 이유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일 때 사인 함수가 단조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양변을 세타에 대해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루트 1-x의 제곱이 사실상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d 세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코사인 제곱 세타는 곱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로 고칠 수 있죠. 이 상태로 접근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다음 그러니까 사실 피적분함수를 좀 외우셔야 돼요. 저건 반원이니까 잘 외워지는데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거는 좀 의도를 갖고 외워주실 필요가 좀 있고요. 예. 이때 x는 지금은 알려주지만 나중에 안 알려줘요. 예. 탄젠트 세타로 취합니다. 이건 탄젠트의 제곱관계 때문인데, 자, 미분하시면 시컨트의 제곱 세타 d 세타 이게 되잖아요. 근데 1 플러스 x의 제곱이 실제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이라서 시컨트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인데 dx가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여서 이게 약분돼 버려서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세타에 대한 적분이 아주 간단하게 얻어지는 이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분, 구하라고 시키는 모든 부정적분은 다 구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춘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이제 모르는 내용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적분을 해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죠.